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기관이 싹 쓸어 담고 있는 역대 최대 실적 이 기업 지금 사면 최소 2배 수익 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시장 자체는 하방으로 좀 밀렸지만 우크라 재건이라는 모멘텀으로서 삼부토건이라든지 RBK그룹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가지고요. 자연과 환경, 다스코, DYD 등등등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크라 재건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 수혜주를 좀 사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는 늘 얘기했지만 1200조가 넘어가는 이런 이 수혜 이런 시장의 규모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 포스코라든지 현대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얘네 말고도 뭐예요? 더 큰 대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시장을 우리가 놓쳐서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이런 우크라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 사실상의 재건이라는 이슈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원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토목, 건설 굉장히 많은 수혜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건 뭐냐? 분명히 지금 사면 최소 2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전에도 뭐 했어요? 우크라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방송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전에 같은 경우는 뭐예요?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원전 복구 관련해가지고 재건 관련 수혜주로 6월달에 소개시켜드렸고요. 풍산은 무기 우회 지원으로서 이 2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찍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몇 배? 자, 분명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2,000원대 있던 종목이 23,550원까지 10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분명히 풍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상승하면서 몇 배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까지 상승하면서 최소 2배 이상의 시세 정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 과거에는 폐기물과에서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 12월 달에 소개시켜드려서 지금까지 얼마예요? 이제 대략적으로 7,000원에서 놀던 종목이 12,500원까지 약 2배 정도 시세 분출이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도 다스코라는 종목, 다스코도 재건 관련 모멘텀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재건 관련되는 수혜주로서 다스코도 작년 5월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2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준 거 분명히 볼 수 있죠. 자, 이 외에도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만큼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매수했을 때 바닥에서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 2배가 예상되는 종목을 준비한 만큼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우리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면 오래됐고 짧게 됐는데 사실상에 벌써 1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재건 관련되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릴 만한 거는 웬만한 건 거의 다 소개시켜드렸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도 상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소개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것인가? 과거에는 항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지뢰 제거라든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사실 오르지 않은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봤을 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야 될 게 아닌가. 왜?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오를 거는 많이 올랐거든요. 건설이라든지 오를 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르지 못한 제한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봤을 때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게 자, 최근에 이제 뭐라고 해요? 자, 젤렌스키가 JP 모건 임원진 회동과 함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한다?
전쟁 후 재건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에 박차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우크라 투자랑 양쪽 모두의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재건이라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는 나라에서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호 협력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친환경 에너지와 IT 농업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의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크게 오르지 못했던 모멘텀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예요? 친환경. 왜? 농업기술 관련한 부분도 올랐습니다. IT 관련도 올랐어요. 근데 친환경 관련된 이슈는 사실상에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뭐하고 있어요? 이 사태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친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겠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이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시장, 이런 것들이 이슈가 계속 되고 있어요. 원전이라든지 러시아 가스 이런 쪽에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지금도 뭐예요? 돈이 몰리는 게 뭐다? 우크라 전쟁이 길어질수록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겁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너무 가파르면서 지금까지 러시아 천연가스만 너무 믿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젤렌스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회동을 통해서도 가장 먼저 이슈가 나왔던 게 뭐다?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투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저도 생각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게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뭐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원전 외적으로서도 어차피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됐던 부분이었고,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유럽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뭐예요? 지금까지 이런 공급만 받던 게 자발적인 뭐야 된다.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점이 뭐가 됐다?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크라 전쟁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뭐가 된다? 유럽 국가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추세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의 기회가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사실상의 뭐다? 이 신재생 에너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한 이 전쟁에서 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이 사태를 통해서 유럽권이 전 세계 국가가 뭐한다?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로서 변환이 되는 만큼 우리가 뭐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대한 수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시장의 성장 수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분석을 해봤을 때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아직까지 크게 움직인 건 없거든요. 과거에 전쟁을 했을 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슈로 움직인 건 있어도 재건으로 움직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아까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 이 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이제 후발주로서 늘 얘기하지만 테마주는 안에서도 돈다 했잖아요. 그래서 후발주로서 분명하게 모멘텀으로서 나와주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봤을 때 뭐가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봤을 때 제일 대표적인 게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그럼 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어떠한 것에 더 이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지역의 사태가 어떤 사태냐? 과거에도 나오는데 뭐예요? 러시아 공습에 뭐하고 있다? 풍력 발전소가 90%가 파괴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게 뭐예요? 실질적인 이 에너지 대란과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투자, 아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양국의 이득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도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 어디로도 풍력 발전소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저는 태양광보다도 이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한다? 재건. 어쨌든 재건이라는 거 무너진 걸 다시 망가진 걸 다시 복구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풍력발전소가 90%가 파괴됐다라고 하면 사실상의 풍력발전소는 뭐 해야 된다? 애초에 그냥 새로 다 갈아엎고 새로 다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뭘 보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전 세계 유럽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이 된 이 시점에서 풍력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재건이란 모멘텀을 봤을 때 풍력 발전소가 90%란 거 사실상 100%랑 차이가 없거든요. 완전히 망가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풍력 발전소에 대한 재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보면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뭐합니까?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우크라 전쟁 후 러시아산 가스 대체 에너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뉴스 나온 게 뭐예요? 북해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지속적인 풍력 발전 투자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최대치까지 엄청나게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이 유럽 그러면서 영국 같은 경우도 방금 얘기한 역대 최대 규모로 설치하는 등 지금 이 전 세계적인 풍력 투자가 엄청난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사실상의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 자, 뭐라고 합니까? 에너지 자립,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립이 시급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상 풍력 바람에 대한 뭐예요? 이 필요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이러나 저러나 전 세계적인 투자,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인 투자가 뭐로 들어오게 된다? 해상 풍력으로서의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만큼 재건이 되었던지 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됐든지 앞으로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래서 뭐다? SKD&D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국내 해상풍력 선도 업체라고 하면서 향후 성장성 가속화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 파이프라인 현황 보면 다 우리 국내입니다. 국내. 다 국내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간다 라고 사실 할 수도 없겠죠. 왜? 우리나라 국내밖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라 했어요 아까? 우크라이나 이슈를 통해서 재건 이슈를 통해서 풍력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지 우리나라에 국한되든 전 세계적인 국한되든 이 풍력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역시나 테마에 묶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냥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엮는 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SKD&D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실적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최근에 6월 들어서 뭐 하고 있다? 기관이 그냥 매일 사고 있어요. 6월 19일 오늘까지도 기관은 뭐 하고 있다? 사고 있다. 기관은 아주 그냥 몰빵이네, 몰빵 중이고요. 자, 차트적으로 봐도 제가 최소 2배는 볼 수 있다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 추세가 이제 여기서 탁 떨어지죠.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 그래서 이 구간 2만원에서 이 구간 잘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못해도 전고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4만원 정도, 여기가 또 저항이겠죠.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봐도 2배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세 차익권이 나오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은 뭐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었던지 안 되었던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요가 되었고, 그러한 구간에서의 풍력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뭐 해보면 좋겠다? SKD&D라는 종목을 매매해보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 자, 분명히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10배가 가는데 거의 한 8개월 걸렸습니다. 풍산도 지금 2배가 가는데 거의 1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2배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굉장히 많이 시켜드렸어요. 근데 빠르면 3개월, 길면 뭐 1년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거 말고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해달라?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맨날 링크를 남겨놓습니다. 링크. 그럼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주소가 뜨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시냐? 2166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럼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휴림 네트워크스 700원 이하 매수해서 723원 이상 돌파하면서 목표가 또 제시하고 수익을 봤죠. 그래서 매일매일 뭐합니까? 100% 무료로 단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뭐 내가 단타하고 싶어요, 무료로 리딩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면은 뭐 종목에 대한 부분 이런 문의가 있다 하시면은 카톡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의 하단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들 안녕.